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21살, 한창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작 2달만 머물 생각으로 떠난 낯선 나라에서 그녀는 인생 최악의 배신을 당하죠.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를 철저히 이용했고, 무일푼으로 거리에 내몰린 그녀는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발견한 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헝가리 출신 무명 연극 배우 안드레아가 어떻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드레아는 헝가리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대 위에 서는 걸 꿈꿨던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지역 극단의 오디션을 봤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독백을 마치자 심사위원들은 박수를 쳐줬고, 그날부터 안드레아의 연극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연습실로 달려가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연마했어요. 주말엔 소극장 무대에 서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비록 출연료는 거의 없었지만 무대 위에 서 있을 때만큼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죠. 부모님은 딸의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많았습니다. 동유럽의 예술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정부 지원금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젊은 배우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안드레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극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과 관객과의 교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21살이 되던 해 안드레아는 부다페스트로 올라가 더 큰 무대를 꿈꿨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오디션을 봤어요.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수백 명이 한 역할을 놓고 다투는 건 일상이었죠. 몇 달간 연속으로 탈락하면서 안드레아의 자신감도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월세는 매달 밀렸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어요. 연극 연습을 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영상통화로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화면 속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언니는 열광하며 말했죠. 안드레아, 이 나라 진짜 대단해. 너도 한번 가보면 어때?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드레아는 문득 생각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안드레아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검색했습니다. 2달 정도만 다녀오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재충전도 하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받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딸의 의지를 꺾진 않으셨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안드레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만 돌아오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거대한 공항 건물과 깔끔한 시설에 안드레아는 놀랐죠. 헝가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첫인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질서정연한 도로,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안드레아는 창밖 풍경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한강을 지나며 보이는 야경은 언니가 보여줬던 드라마 속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안드레아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상점들,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홍대의 활기찬 거리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 혼자 걸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헝가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했고 길거리는 놀랄 만큼 깨끗했어요.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앉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빈자리인데 왜 앉지 않는 거지?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그게 이 나라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됐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점점 이 나라에 호감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관광으로 끝내기엔 아쉬운 뭔가가 있었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안드레아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다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앉아있던 한국 남성이 주워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안드레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외국인 친구가 많아서 영어가 편하다고 했죠. 준호는 친절했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안드레아가 서울 구경을 제대로 못 해봤다고 하자 주말에 안내해주겠다고 자청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준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주말 준호는 안드레아를 경복궁과 인사동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죠. 안드레아는 그의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매일같이 안드레아에게 연락했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맛있는 한 식당에 데려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소개해줬죠. 안드레아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빠져들었어요. 준호는 또 안드레아가 게스트하우스 생활이 불편할까봐 더 나은 숙소를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헝가리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준호는 항상 안드레아를 먼저 생각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줬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고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를 예약해줬어요. 안드레아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국에서의 삶도 가능할 것 같았죠. 2달만 머물 예정이었던 계획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준호는 안드레아에게 더 오래 머물러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헝가리로 돌아가면 다시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을 느끼셨는지 허락해 주셨죠. 준호는 기뻐하며 안드레아를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안드레아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원도 알아봐줬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소개해줬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안드레아는 매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게 꿈만 같았죠.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조금씩 언어도 익혀갔습니다. 준호의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호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드레아,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안드레아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결혼이라니.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싶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셨지만 안드레아를 직접 만나보고는 마음을 여셨습니다. 안드레아가 준비한 한국어 인사와 정성스러운 태도에 감동하셨죠. 헝가리에 계신 안드레아의 부모님과도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눴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안드레아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준호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는 상상을 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안드레아는 준호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했죠. 안드레아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안드레아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준호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무심코 창밖을 보던 안드레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안드레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황급히 지하철에서 내려 뒤를 쫓아갔어요. 준호와 그 여자는 한 카페로 들어갔고 안드레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안드레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드레아, 이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안드레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외국인이에요? 안드레아는 영어로 물었어요. 준호,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사실 나 결혼한 사람이야. 그 말에 안드레아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혼했다고? 그럼 지난 몇 달간 나한테 한 모든 말과 행동은 뭐였던 거지? 준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라고 곧 이혼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옆에 앉은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별거는 무슨. 우리 어제도 같이 잤는데. 안드레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준호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상황이었어요. 안드레아는 준호를 믿고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거의 만료 시점이었고 돈도 거의 바닥났어요. 학원비와 생활비로 모든 걸 써버렸죠.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 짐을 확인하니 통장 잔고는 고작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헝가리로 돌아갈 비행기 표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망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안드레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남겨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며칠간 안드레아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밥이라도 드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안드레아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는 안드레아를 부엌으로 데려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밥은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몸부터 망가져요. 안드레아는 그 미역국을 먹으며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죠. 준호에게 당한 건 억울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진짜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안드레아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남기로 말입니다. 준호 없이도 혼자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죠. 먼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외국인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그중 한 카페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였는데 시급은 낮았지만 안드레아는 감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게스트하우스 비용 문제가 불거졌어요. 더 이상 여기 머물 형편이 안 됐죠. 아주머니가 미안해하며 더 싼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드레아는 신림동의 한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방 크기는 겨우 2평 남짓이었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죠. 처음 짐을 풀고 좁은 방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헝가리에 있던 집도 작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안드레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카페 일과 병행해서 영어 과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시급은 괜찮았지만 학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조금씩 학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엔 영어 과외를 2~3시간 했습니다. 주말엔 추가 아르바이트로 전시회 도우미도 했죠. 몸은 녹초가 됐지만 안드레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2달쯤 지나니 생활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 즈음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지영이가 안드레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쉐어하우스로 이사 가면 어때요? 지금 방 하나 비었는데 고시원보다 훨씬 나을걸요? 안드레아는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쉐어하우스는 마포구에 있었고 4명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각자 방은 있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용이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룸메이트들이 다들 친절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고 한국어도 가르쳐줬습니다. 안드레아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쉐어하우스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인 수진이가 안드레아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언니 외모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모델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안드레아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진지했어요. 자기 친구가 작은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는데 외국인 모델을 찾고 있다고 했죠. 단역이지만 촬영 하루에 15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아에겐 큰 돈이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안드레아는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로 갔어요. 화장품 광고 촬영이었는데 안드레아는 배경에서 걸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긴장했지만 연극 무대에 섰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촬영 감독이 안드레아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이분 눈빛이 되게 특별한데요? 클로즈업 한 컷 더 찍어도 될까요? 그날 촬영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안드레아는 즐거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대 위에 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외국인 모델 섭외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안드레아는 기쁜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죠. 언니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만 준 거고. 그날 밤 안드레아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당한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일주일 뒤 촬영 감독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패션 화보 촬영이었는데 외국인 모델 3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촬영 시간도 길고 페이도 더 좋았죠. 안드레아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촬영장에 가보니 다른 외국인 모델들도 와 있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모델과 프랑스 출신 모델이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들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에 러시아 모델 나탈리아가 안드레아에게 물었어요. 에이전시 소속이에요? 안드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자기 에이전시를 소개해줬어요. 작은 곳이지만 괜찮아요. 외국인 모델 전문으로 하는 데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안드레아는 나탈리아가 알려준 에이전시를 찾아갔습니다. 에이전시 대표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인상의 김 대표님은 안드레아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랑 한번 일해볼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소속 모델이 됐어요. 김 대표님은 안드레아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모델은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당신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눈빛이 진짜 살아있거든요. 그 말에 안드레아는 용기를 얻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죠. 에이전시에 소속되고 나서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카탈로그 촬영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 모델, 작은 광고까지 다양한 일을 했어요. 물론 대형 광고나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안드레아에겐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촬영장을 오가며 안드레아는 한국에 일하는 문화를 체감했어요. 스태프들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촬영이 늦어지면 식사와 간식을 챙겨줬죠. 헝가리에서 일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여기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빡빡하고 요구사항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상도 확실했어요. 무엇보다 안드레아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법, 표정을 조절하는 법, 의상에 맞춰 분위기를 바꾸는 법 등을 하나씩 배워갔죠. 김 대표님은 안드레아의 발전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프로처럼 하네요.
석 달쯤 지나자 안드레아의 통장 잔고가 제법 쌓였습니다. 고시원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었어요. 쉐어하우스 월세를 내고도 저축을 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준호 없이도 한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촬영장에서 우연히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안드레아를 바라봤어요. 안드레아는 예전과 달리 당당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죠. 준호가 다가와 말을 걸려 했지만 안드레아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안드레아는 느꼈습니다. 이제 준호는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죠. 모델 일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안드레아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꽉 차기 시작했고 에이전시에서도 더 좋은 기회를 제안해줬어요. 중견 패션 브랜드의 시즌 화보 모델로 선정된 겁니다. 이번엔 단순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제대로 된 화보였죠. 촬영은 제주도에서 이틀간 진행됐어요. 안드레아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봤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독특한 돌담길. 모든 게 새롭고 아름다웠어요. 촬영 감독은 안드레아에게 자유로운 연기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여보세요. 안드레아는 연극 배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만들어냈어요.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모니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왔어요. 당신 감정 표현이 남다르네요. 화보가 발매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SNS에서 안드레아의 사진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몇몇 팔로워들이 생겼어요. 댓글에는 이 모델 누구예요? 분위기 독특하다 같은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안드레아는 신기했어요. 자신이 유명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김 대표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드레아 씨, 이번 화보 반응이 좋아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안드레아의 스케줄은 점점 바빠졌죠. 주중엔 거의 매일 촬영이 있었고 주말엔 이벤트나 전시회 모델로 서기도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드레아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촬영 후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쉐어하우스까지 걸어가는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안드레아가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외국 사람이네. 한국말 잘하네요. 안드레아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할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셨죠. 안드레아가 짐을 들어드리고 할머니 집 근처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안드레아는 뭔가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쉐어하우스 근처 슈퍼에 들렀는데 주인 아저씨가 안드레아를 알아봤어요. 아,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집까지 짐 들어다 준 분 맞죠? 안드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저씨는 고맙다며 음료수 한 병을 건넸죠.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안드레아는 웃으며 받았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렇게 기억해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슈퍼에 갈 때마다 아저씨는 안드레아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과일이 싱싱한 게 들어오면 먼저 알려주고 할인 행사도 귀띔해줬습니다. 작은 친절이 돌고 도는 걸 경험한 거죠.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서자 안드레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해 안 됐던 경로석 문화나 식사 예절도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고 식사할 때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길 기다렸습니다. 룸메이트들이 놀라워했어요. 언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안드레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날 바꿔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안드레아는 한국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가리에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깨달은 겁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른 모델들까지. 그들 대부분은 안드레아에게 친절했고 응원해줬어요. 안드레아 씨는 뭔가 특별해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 보여요.
한 사진작가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안드레아는 생각했어요. 맞아, 나한텐 이야기가 있어. 준호에게 배신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혼자 힘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죠. 안드레아는 촬영할 때마다 그 감정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단순히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게 통했는지 안드레아의 사진엔 뭔가 남다른 감정이 묻어났어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김 대표님이 안드레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안드레아 씨,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보지 않겠냐고요. 안드레아는 놀랐습니다. 방송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김 대표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당신 스토리가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안드레아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며칠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전 제작진과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PD님은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라면 시청자들한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안드레아의 일상, 모델 촬영 현장, 쉐어하우스 생활, 그리고 인터뷰까지. 카메라 앞에서 안드레아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준호에게 당했던 일, 고시원에서 울며 지냈던 날들, 그리고 조금씩 일어서며 느꼈던 희망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니까요. 인터뷰 마지막에 PD님이 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드레아 씨한테 어떤 의미예요? 안드레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나라예요. 여기서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방송이 나가기 전 안드레아는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방송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안드레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몇천 명 늘어났습니다. 안드레아 씨 응원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힘들 때 이 이야기 생각하며 힘낼게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뉴스 기사로도 나갔어요. 헝가리 출신 모델, 한국에서 재기 성공 같은 제목으로요. 안드레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김 대표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드레아 씨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방송 이후 안드레아에게 들어오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더 큰 브랜드에서 모델 제안이 왔고 광고 출연 요청도 있었어요.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안드레아를 모델로 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기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이었죠. 안드레아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캠페인 촬영은 성대하게 진행됐어요. 유명 사진작가와 최고의 스태프들이 함께했죠. 완성된 광고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걸렸습니다. 안드레아의 얼굴이 서울 곳곳에 붙은 겁니다.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언니 완전 유명인 됐어. 어느 날 안드레아는 길을 걷다가 자신의 광고를 봤습니다. 지하철역 대형 광고판에 걸린 자신의 모습. 그 순간 안드레아는 멈춰 섰어요. 1년 반 전 준호에게 버림받고 고시원에서 울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랐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드레아를 알아봤어요. 저기요, 혹시 광고 모델 맞으세요? 안드레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고 안드레아는 기꺼이 응했어요. 그들은 응원해요, 멋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안드레아는 헝가리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부모님은 딸의 광고를 이미 인터넷으로 보셨더군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안드레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은 몰랐어. 아버지도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 딸 정말 강하구나.
안드레아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항상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통화를 끊고 안드레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죠. 유명세를 타면서 안드레아의 삶엔 변화가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어요. 어느 날 에이전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였죠. 김 대표님이 전화를 받고 안드레아에게 물었어요. 준호라는 사람이 당신과 얘기하고 싶대요.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연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안드레아,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안드레아는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준호와의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현재를 흔들리게 할 순 없었죠. 그런 와중에 안드레아는 또 다른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여러 기업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였습니다. 글로벌 캠페인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안드레아의 스토리가 브랜드 이미지와 맞는다고 판단한 거죠. 김 대표님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드레아 씨, 이거 정말 큰 기회예요. 계약하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안드레아는 설렜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대표님이 안심시켰죠.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예요. 광고 촬영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안드레아는 브랜드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제품의 특징, 브랜드 철학, 타깃 고객층까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수십 명의 스태프가 움직이고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감독의 디렉션을 정확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감정을 담으려 노력했죠. 촬영이 끝나고 광고주 측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안드레아 씨의 진정성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드레아는 안도했어요. 제대로 해냈다는 확신이 들었죠. 광고가 온에어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안드레아의 얼굴이 TV 화면과 온라인 광고로 쏟아졌고 SNS에서는 안드레아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스토리에 감동했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광고 효과가 워낙 좋아서 브랜드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끼니를 걱정하던 안드레아가 이제는 대기업 모델이 된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안드레아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알고 있었고 겸손하게 임했습니다. 촬영장에서도 항상 스태프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드레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비결이라기보단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고 증명해야 했죠. 그 간절함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또 한 번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안드레아의 솔직함과 진정성에 공감했습니다. 댓글에는 진짜 멋있다, 나도 힘내야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안드레아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안드레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죠. 안드레아가 바빠지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랑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안드레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한 건 자신의 환경이지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안드레아는 룸메이트들과 시간을 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제가 바빠지더라도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룸메이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었죠.
안드레아의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드레아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헝가리에서 실패한 배우가 한국에서 운 좋게 성공한 것뿐, 외국인이라는 특혜를 이용한 것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안드레아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글이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준호의 전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남의 남자를 뺏으려 한 여자라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습니다. 안드레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마치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죠. 김 대표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해야 해요. 법적 대응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안드레아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하고 싶어요. SNS에 제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안드레아는 긴 글을 썼어요. 준호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힘든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모두 진실입니다. 글을 올리고 안드레아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뒤 댓글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안드레아 씨 응원합니다. 악플 달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진실은 통한다니까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준호의 전 부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였고 단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진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안드레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드레아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을 더욱 높이 평가했죠. 위기를 넘긴 안드레아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유명세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도 경험했고 그걸 이겨내는 법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큰 힘이 됐죠. 안드레아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광고 촬영, 화보, 이벤트뿐 아니라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자신도 한때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자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안드레아는 많은 걸 느꼈어요. 자신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들 대부분이 언어와 문화의 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안드레아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그 말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이는 안드레아를 롤모델로 삼아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했고, 어떤 이는 자신도 정식 직업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며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드레아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내자는 제안이었어요. 안드레아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아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만큼 대단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권했어요. 언니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꼭 책으로 남겨야 해요. 고민 끝에 안드레아는 승낙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출판사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어린 시절 헝가리에서의 삶, 연극 배우의 꿈, 한국으로의 여행, 준호와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기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책이 출간되기 전 안드레아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출간 직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서점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습니다. 독자들은 안드레아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동했고 리뷰란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이 책을 읽고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드레아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안드레아는 독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전국 서점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를 돌며 독자들을 만났어요. 사인회장에는 수백 명의 독자가 몰렸고 그들 대부분은 안드레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안드레아 씨 책을 읽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제 딸도 안드레아 씨처럼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책을 선물하려고 왔어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책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우리 손녀가 안드레아 씨를 정말 좋아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드레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요. 책이 성공하면서 안드레아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각종 토크쇼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안드레아는 가능한 한 많은 자리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대학교 강연을 좋아했어요. 젊은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서였죠.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안드레아의 강연에 박수를 보냈고 질의응답 시간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힘들 때 어떻게 버텼어요? 안드레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강한 척한 거예요. 사실 속으론 매일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안드레아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헝가리 대사관에서 초대장을 보내온 거예요. 헝가리와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에서 안드레아를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안드레아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조국과 제2의 조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웠어요. 행사 당일 안드레아는 전통 헝가리 의상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대사관에는 양국의 정부 인사,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드레아는 자신의 경험을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게 소중합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헝가리 대사님이 안드레아를 포용했죠. 행사 후 대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안드레아 씨, 헝가리에 돌아올 생각은 없나요? 안드레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헝가리도 다시 가봐야죠. 하지만 지금 제 자리는 한국이에요. 여기가 제 집이 됐어요. 대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한국이 당신을 잘 대접해 준 것 같네요. 안드레아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날 밤 안드레아는 헝가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행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양국 사이의 문화대사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안드레아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모델 일과 더불어 방송인으로서의 활동도 늘어났어요. 한 케이블 채널에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안드레아는 한국의 숨겨진 명소, 전통 문화, 맛집 등을 소개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죠. 시청률도 좋았고 안드레아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새 안드레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중 한 명이 됐어요.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안드레아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프로그램 촬영차 방문한 경주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옥 호텔을 운영하는 재훈이었습니다. 36의 재훈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고향인 경주로 내려와 한옥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죠. 촬영 중 안드레아가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자 재훈이 직접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에요. 나무, 돌, 흙 모두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죠. 안드레아는 재훈의 진지한 태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에 끌렸어요. 촬영이 끝나고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훈은 준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안드레아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재훈은 꾸준히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 촬영은 잘 끝났어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같은 소소한 메시지들이었죠.
몇 달 뒤 안드레아는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촬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재훈은 안드레아를 경주 곳곳으로 안내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줬어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를 함께 돌아보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대릉원 앞에서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드레아 씨,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드레아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 저 과거가 복잡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안드레아 씨가 좋습니다. 그 말에 안드레아는 마음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불안하고 의존적이었다면 재훈과의 관계는 평온하고 건강했습니다. 재훈은 안드레아의 일을 존중했고 항상 응원해줬어요. 바쁜 스케줄로 만나지 못해도 이해해줬고 힘들 때면 조용히 곁을 지켜줬습니다. 안드레아는 재훈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었죠. 1년 후 재훈은 안드레아에게 청혼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의 작은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안드레아 씨,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어요? 안드레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SNS에는 수천 개의 축하 댓글이 달렸고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준호에게 버림받았던 그녀,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찾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죠. 결혼식은 경주의 한옥 호텔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헝가리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왔고 안드레아의 한국 친구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김 대표님,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 촬영장에서 만난 동료들까지 안드레아의 한국 생활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줬습니다. 결혼 후 안드레아는 경주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촬영이 있을 땐 서울에 머물고 쉴 땐 경주에서 재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훈의 부모님도 안드레아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안드레아의 한국 사랑과 성실함을 보고 마음을 열으셨죠. 시어머니는 안드레아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안드레아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드레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당연하죠. 결혼 1년 후 안드레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헝가리 부모님은 손주를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셨죠. 안드레아는 임신 중에도 가능한 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였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헝가리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딸의 출산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해 봄 안드레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아기는 안드레아의 눈과 재훈의 미소를 닮았습니다. 안드레아는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준호에게 버림받고 고시원에서 울던 자신을 떠올렸죠. 그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안드레아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해. 출산 후 안드레아는 육아에 전념하며 일을 잠시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았어요. SNS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했고 가끔씩 중요한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드레아는 한국과 헝가리 문화를 아이에게 모두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딸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누릴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안드레아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엄마들을 위한 육아 정보 채널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했기에 도움을 주고 싶었죠. 채널에는 병원 이용법, 육아용품 구입처, 한국식 육아 문화 등 실용적인 정보를 올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많은 외국인 엄마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냈죠. 지금 안드레아는 35입니다.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최근엔 두 번째 책 출간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결혼과 육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기를 담을 예정이죠. 안드레아는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준호에게 당했던 그날, 고시원에서 울던 그 밤, 첫 모델 촬영을 하던 순간,
재훈을 만난 날, 그리고 딸을 출산한 날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안드레아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이 나라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말이죠.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안드레아 씨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드레아는 잠시 생각하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죠.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 인터뷰 영상은 또다시 화제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아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지금도 한국에서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딸에게 말해줄 겁니다.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란다. 그리고 한국을 믿었던 거지.